먼저 조광한 후보님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일찍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안면은 2016년 12월 달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또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강력한 단속과 그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등진 사람도 있고 규제 때문에 또 지금도 우리 조안면은 경제적인 그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지역 경제가 파탄 났고 또 그동안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상이나 여기서 다 이제 들으셨겠지만 뭐 기업형이라고 하니까 뭐 돈을 엄청 벌고 엄청 그 기업형 쪽으로 많이 발전된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계빚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우리 지역 주민 대책위를 꾸려서 계속 투쟁을 해왔습니다. 한 2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환경부는 어떤 명분이나 찾고 법을 개정하게 할 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광한 후보자님께서 또 당선되시기 전에 저는 우리 조안면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조안면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법을 개정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환경부와 항의하고 또 저기 투쟁하게 하면서 시장님이 마음을 같이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사실 조안면을 위해서 뭐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조안면 주민들을 좀 가족같이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행정 규제받고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이건 다 생존권을 위한 일인데 법을 위법했다는 이런 잣대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정 편의 위주 또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지시하는 사항, 경찰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받아서 행정을 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고발을 하면 민원이 생겨서 고발을 하면 바로 검찰로 갑니다. 이게 좀 1차 경고, 2차 경고, 시정명령 이거 절차 없습니다. 이건 진짜 조안면 주민들한테 그동안 경제적인 파탄에도 또 가계 빚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새로 이제 당선되셔서 시 업무를 이제 맡아서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당장 우리 조안면 주민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법은 개정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한 25군데 정도는 이제 음식점 허가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허가는 아닙니다. 면적 한 30평 가지고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좀 우리 조안면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신다면
좀 이런 것들은 좀 해소하고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과잉 단속 같은 거는 좀 피해가고, 또한 적은 거를 크게 확대를 해서 굳이 내가 내 업무를 철저히 다 한 것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생활하는데 이건 생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생존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새로 이제 하시면서 우리 조안면에 좀 큰 힘을 이제 실어주시고 또 조안면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선 먼저 우리 주민들한테 잘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옆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면 할수록 시장님이 어렵습니다. 시장님을 좋게 보겠습니까, 우리 조안면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조안면 주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환경부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상수원 관리 규칙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사실 마음만 있으면 주민과 함께 상수원 관리 규칙 전체적인 걸 개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그런 규제는 좀 풀어달라 하는 걸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혹하게 과잉 단속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3번, 4번 단속할 걸 한 번으로 줄여서 위협 좀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시 3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시간 25분 정도가 지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공무원 담당자들께서 혹시 주민들이 했던 말 중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바로 정정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손드실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자, 오늘 간담회가 해결 답안지를 가지고 가는 간담회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변할 것이다, 조금은 이렇게 다를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갖고 가는 그런 간담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를 검찰청 검사보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때려잡는 그런 무서운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식구 같은, 가족 같은 그런 공무원들의 따뜻한 가슴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해왔던 행정이 갑자기 바뀌어지긴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작은 밥 하나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정말 아주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조광한 당선인님의 마무리 발언. 우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선 아까 소개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양주 이쪽 조안면과 앞으로 와무 덕소를 책임지실 우리 김경근 도의원님 지금 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요번에 또 재선에 성공하신 이철영 시의원님도 지금. 네, 그리고 앞으로 남양주 전체적인 발전을 같이 협력할 우리 새로운 남양주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시의원 당선자이신 박성찬 우리 의원님.
그 평내 호평동 지역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꼭 제가 노력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남양주 병 지역의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각별한 또 전 의원님, 저분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를 같이 출범시킨 그 장본인이세요. 그리고 그 최민희 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저 이광호 선대본부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남양주 시의회 부의장이셨잖아요. 예. 우선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면 이제 섞일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그린벨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던 그 그린벨트 문제, 그리고 그 조합면 문제는 저기 우리 저 황선남 선배님 계시겠지만은 저 뒤에 계세요. 예,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어쨌든 그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우리 그 김기준 우리 그 주민 경우는 지금 어머니가 지금 그 구치소에 가 계세요. 교도소에. 그리고 며칠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 30년 같이 그 모시고 있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런 아픔이 우리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꼭 한 번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를 맡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선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저도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아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갖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 남양주시의 시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으셨던 상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남양주시의 그 살림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잘못이 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있지만은 도덕적 책임은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환골을 탈퇴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사과를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 그 시에 저를 도와주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변화와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희망을 합니다. 이제 조합면 문제나 그린벨트 문제가 우리 시의 지금 아픔의 문제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근데 강대국의 조건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대국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500년 이상을 지배했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그 후에 로마의 그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팍스 브리테니카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계의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예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고, 거기에 버금가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죠. 우린 중국의 변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5천년간 2,000번 이상의 외침을 갖다가 당했고, 그 2,000번의 침략 속에서 리더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겪어야 됐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참혹합니다. 그럼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는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해요. 홍유릉이 어쨌든 나라를 잃은 군주 고종과 민비가 묻혀 있는 능이잖아요. 남양주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은 망국의 군주를 갖다가 모시고 있는 남양주입니다. 그런데 운기를 싼 수종사에 가서 보면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한강의 기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남양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는 우리의 아픔과 반성과 새로운 각오의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남양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저는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대국의 조건, 로마나 팍스 브리테니카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이 강대국의 조건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첫째가 포용입니다. 포용. 그리고 둘째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리더 그룹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노예조차도 로마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 이상을 갖다가 세계 질서를 지배했던 나라였죠. 영국은 포용보다는 혁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도 포용은 있었죠. 왜냐하면 캐톨릭적 지배 질서에서 새로운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영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때 스페인이 무적함되었어요. 스페인의 7만의 군대와 영국의 7천의 군대가 해전에서 싸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깔레 해전인데 그때 스페인 군대의 전략은 7만의 군대를 싣고 가서 영국의 배에 올라타 가지고 영국의 군대를 무찌르는 거였어요. 영국이 그 전략으로는 스페인을 무찌를 수 없다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은 그 당시에 무적함대였어요. 얼마 전에 독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축구에서 생각했듯이. 그런데 영국은 육전의 핸디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포를 개발했어요. 대포. 그 당시에 대포는 청동대포였습니다. 청동대포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청동대포의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영국은 주철대포를 만들어요. 영국이 동이 안 나는 나라입니다. 구리가 안 나는 나라여서 영국은 주철대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대포 가격이 4분의 1이에요. 쇠로 만든 대포의 한계는 대포가 잘못하면 부서지고 폭발하죠. 그래서 아군이 죽게 돼요. 그걸 끝없는 혁신과 개량을 통해서 주철대포를 만들어서 영국 배 한 척에 약 100여 대의 주철대포를 실어서 스페인 함대를 갖다가 대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무찔러 버립니다. 혁신에 성공했죠. 혁신에 성공한 나라 영국이 거의 20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들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제가 그건 자세히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포용국가입니다. 모든 이민족과 신분의 귀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놈에서부터 지식인까지를 갖다가 미국은 다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굉장히 짧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만 보장을 해요. 1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 시대에 맞는 판례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제이고 가장 사회적인 신뢰를 갖다 얻는 기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고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규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족쇄죠, 족쇄. 그래서 이 족쇄를 풀지 않는 한 남양주의 변화와 발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오른쪽에는 남양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왼쪽에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프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좌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안면의 보수적인 주민들이 오늘은 좌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갖다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자족 도시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자족 도시가 울산광역시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무너지면서 울산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죠. 울산은 그나마 광역시입니다. 근데 기초단체 중에선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남양주는 지금 서울의 최악의 배드타운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어요. 고용 창출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남양주의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떠나고 싶은 남양주, 아까 얘기한 양평군 조안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남양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의 이 동지들이 앞으로 이제 6월달을 끝으로 7월부터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이에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이고, 왜냐하면 상위 1%가 돈을 벌게 되니까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돼요. 상위 1%는 돈을 안 씁니다. 근데 하위 1%가 소득이 늘어나면 그것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하나 있고 혁신 성장이 하나 있는데,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게 규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규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우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지름길이고, 남양주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의 지름길입니다. 남양주는 서울과 접해 있고, 그리고 지역 토지 면적이 넓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그 다음에 강원권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동북부의 최고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꼭 일구고 싶은 게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입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는 40%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과 80%에 달하는 각종 규제 지역에 대한 획기적 개선 없이는 남양주의 변화와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에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7월 2일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이 심도 있는 고민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권력은 여기 오늘 주민분들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셨듯이 국민을 계몽하거나 계도하려고 하는 권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면은 지역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고 개인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신 발언이 그겁니다. 앞으로 이 공무원은 공직자들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이다. 유능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정말 깊이 새겨달라고 장관들한테 당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중앙정부에서 사랑받는 남양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야말로 각 지방의 기초단체가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 그리고 그 형식적인 일은 다 줄이고 실질적인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이제 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면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구조의 틀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해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갖다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 노력이 불가능했을 때 비상적 노력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비상한 노력을 갖다가 비상한 그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비상한 각오를 갖다가 해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상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와 저희 시청 공무원들은 같이 합심 협력해서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5가지의 중요한 가치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몇 번씩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부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중요한 이 가치를 이렇게 망각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까 오늘 주민들이 피를 토하듯이 절규했던 그 부분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깊이 간직합시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시행착오와 똑같은 그 자세를 갖다가 가지면 안 되고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 마음의 각오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시정부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남양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가 이 대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남양주에서 어떤 지역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되고 처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남양주의 16개 읍면동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특장점들을 고르게 잘 살펴서 그 특장점을 살려주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대목까지 다 꼼꼼히 따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리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부를 구석구석까지 속속 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주시기를 갖다가 또 호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을 어설프게 실시하다 보면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갖다가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그 시에 계신 분들과 합심 협력해서 충분히 그 문제점과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그 갈고 닦을 때까지만 우리 남양주 시민분들께서 다소의 불편한 점을 조금 참고 인내해 주시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것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몇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 단기적인 대책은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우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늘 간곡히 호소드린 내용을 잘 좀 숙지하셔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연구하고 고민하셔가지고 이 다음 주부터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갖다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기 전에 초도순신은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본부에서 공부하는 일에 열중하고 몰두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일선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이제 봉사하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은 본부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 3개월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석구석을 갖다가 돌보려고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과 현재 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영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점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이제 비전을 갖다가 저한테 충분히 제시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박광경 우리 행정안전실장님이 시청에서 저와 부시장을 빼놓고서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와주십사 하고 또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여기 이렇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광경 행정안전실장님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 다른 모든 분들이 정말 아주 비상한 각오와 비장의 자세로 새로운 시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마무리에 앞서서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담당 공무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수위원 들어가서 2주가 경과했는데요. 첫 번째 인수위원 할 때는 산업경제국에서 나와서 농지법 이행강제금 70명 중에서 반은 집행정지가 됐는데 반은 집행정지가 안 됐기